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사랑해, 보고 싶어라며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말을 속삭이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연락이 뜸해지더니 퇴근 후엔 전화조차 받지 않습니다. 겨우 연결된 통화에서 그가 내뱉은 말은 차갑기 그지없죠. 나 요즘 너무 힘들어. 혼자 있고 싶어.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이 순간 여자의 머릿속엔 수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다른 여자가 생겼나?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불안함은 파도처럼 밀려오고 여러분은 어떻게든 대화로 풀기 위해 장문의 카톡을 보내거나 집 앞으로 찾아가기도 하죠. 하지만 그럴수록 남자는 더 깊숙이 마치 단단한 바위 뒤로 숨어버리는 것처럼 멀어집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남자의 동굴 현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 그를 동굴 밖으로 끌어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여러분은 그 남자를 영영 잃게 될 확률이 쥐버런트 이상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가 왜 동굴로 들어갔는지 그 심리적 비밀을 알고 제대로 대처한다면 그는 스스로 동굴 밖으로 나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을 고백하게 될 거예요. 오늘 그 치트키를 모두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관계를 더 지혜롭고 행복하게 만들어드리는 심리 전략가, 심리 치트키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연인과 부부들을 이별의 문턱까지 몰고 가는 주범, 남자의 동굴 심리에 대해 현미경급으로 심층 분석해 보려고 해요. 유튜브에 남녀 심리 영상은 정말 많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은 다릅니다. 진화심리학, 뇌과학, 그리고 실제 상담 사례 1000건 이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남자의 무의식 깊숙한 곳을 완전히 해부해 드릴 거거든요. 이 영상 1시간만 투자하세요. 남자가 왜 갑자기 입을 닫는지, 그 침묵이 의미하는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며 휴대폰만 쳐다보지 마세요. 이 영상을 다 보실 때쯤엔 관계의 주도권은 여러분에게 와 있을 테니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연애 운이 오늘부터 180도 바뀔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대체 동굴이 뭘까요? 심리학자 존 그레이가 그의 저서에서 처음 대중화시킨 이 표현은 남자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감당하기 힘든 문제에 직면했을 때 외부 세계와 단절하고 스스로 고립되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해요. 많은 여성분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남자가 혼자 있고 싶어 라고 말하면 그걸 너랑 있기 싫어 혹은 너랑 헤어지고 싶어로 번역해서 듣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심각한 오역이에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비유해 볼까요? 남자의 뇌는 아직도 구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원시 시대, 사냥터에서 맹수에게 쫓기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냥꾼이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마을 광장에 누워서 사람들과 수다를 떨며 위로를 받을까요? 아니요. 그랬다간 다른 맹수의 표적이 되거나 마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그는 가장 어둡고 안전한 동굴로 기어들어가 상처를 핥고 기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현대 남성들에게 동굴은 바로 이 생존 본능의 연장선이에요. 직장에서 상사에게 깨졌을 때, 사업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할 때 남자의 뇌는 비상경보를 울립니다. 지금은 사랑을 속삭일 때가 아니야. 생존을 위해 문제를 해결해야 해.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고. 이때 남자는 자신의 모든 인지적 자원을 문제 해결에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 특히 가장 가까운 연인에게 쓸 에너지가 바닥나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의 연락에 답장을 안 하고 만나도 멍하니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반론을 하나 해볼까요? 아니, 그래도 사랑한다면 힘들 때 서로 의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힘들 때 그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나는데 왜 남자는 저를 밀어내는 거죠? 이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여성분들은 보통 스트레스를 받으면 대화를 통해 감정을 배출하고 공감을 얻으면서 치유를 받죠. 이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의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남자는 정반대예요. 남자는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테스토스테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테스토스테론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달성했을 때
수치가 올라가죠. 여러분이 옆에서 무슨 일이야? 말해봐.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하는 건 남자 입장에서는 너는 지금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보여. 내가 도와줘야만 해. 라는 불신으로 읽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유능함에 상처를 주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동굴은 여러분에 대한 애정의 척도가 아닙니다. 그건 그 남자의 스트레스 대처 메커니즘일 뿐이에요. 비가 오면 우산을 쓰는 것처럼 힘들면 동굴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대체 왜 남자는 대화가 아니라 침묵을 선택하도록 설계되었는가 하는 점이죠. 이건 단순히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수만 년 동안 이어져 온 인류의 생존 전략이 DNA에 각인된 결과거든요.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볼게요. 여성의 뇌는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이 남성보다 훨씬 두껍고 발달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감정을 느끼는 동시에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감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소통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죠. 하지만 남자의 뇌량은 상대적으로 얇습니다. 남자의 뇌는 한 번에 한 가지 칸막이만 사용하는 박스형 구조에 가까워요. 스트레스라는 거대한 박스가 뇌를 점령해 버리면 언어 박스나 감정 표현 박스로 가는 통로가 일시적으로 폐쇄됩니다. 쉽게 말해 남자가 동굴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말 좀 해봐 라고 하는 건 과부하가 걸려 연기가 나고 있는 컴퓨터에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아요. 남자는 지금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해 모든 전력을 문제 해결에 집중시키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대화를 요구하면 시스템 자체가 셧다운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남자가 버럭 화를 내거나 아예 전화를 꺼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호르몬 치트키가 나옵니다. 바로 테스토스테론이에요. 남성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대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치솟습니다. 이때 남자가 다시 평온을 찾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다시 끌어올려야 해요. 그런데 테스토스테론을 보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혼자서 승부를 보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식하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옥시토신을 통해 위안을 얻지만 남자는 옥시토신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오히려 테스토스테론 생성이 방해받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즉, 여러분이 그를 너무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옆에 붙어 있으려 하면 남자의 몸은 오히려 방해받는다고 느끼며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을 밀어내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이 고통받는 지점을 짚고 넘어가죠. 그가 입을 닫는 건 저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최소한 말 한마디는 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서운함 100% 이해합니다. 하지만 남자의 관점에서는 침묵이 곧 상대에 대한 배려인 경우가 많아요. 의아하시죠? 남자는 자신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입을 열면 사랑하는 여자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즉, 내가 지금 말을 하면 너한테 화풀이를 할 것 같으니 내가 진정될 때까지 입을 닫는 게 우리 관계를 지키는 길이라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여성에게 침묵은 단절과 거절이지만 남성에게 침묵은 자기조절이자 방어입니다. 그럼 대체 어떤 상황에서 남자가 갑자기 마음의 문을 닫게 될까요? 그 결정적인 트리거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문제 해결의 압박입니다.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해결사로 길러집니다. 직장에서 실수를 했거나 금전적인 압박을 받을 때 남자는 실패한 모습을 사랑하는 여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합니다. 남자의 침묵은 여러분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앞에서만큼은 완벽한 영웅이고 싶은 마지막 자존심 때문이에요. 두 번째 트리거는 감정 과부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침수라고 불러요. 다툼 중에 여자가 눈물을 흘리거나 비판을 쏟아내면 남자의 맥박은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때 남자가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건 무시가 아니라 폭발하기 직전에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한 비상 탈출입니다. 세 번째는 자존감의 훼손입니다. 당신은 왜 항상 그 모양이야? 같은 비교나 비하 섞인 말을 들었을 때 남자는 은신을 위해 동굴로 숨습니다.
이 경우에 동굴은 훨씬 깊고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동굴 밖으로 그를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가 입을 닫는 순간 여자의 뇌에서는 불안형 애착이 활성화됩니다.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회유하고 설득하다가 결국 비난하고 최후 통첩을 보내죠. 남자는 이때 정서적 강간에 가까운 압박감을 느낍니다. 대화를 강요하는 건 눈이 부셔 눈을 감은 사람에게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똑바로 보라고 다그치는 것과 같아요. 이 여자는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어 남자의 자존심을 짓밟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3년차 커플 중 남자가 프로젝트 실패로 동굴에 들어갔을 때 여자가 매일 연락하고 집 앞으로 찾아간 경우가 있었어요. 남자는 결국 숨 막히니 제발 혼자 있게도 라며 폭발했죠. 여자의 실수는 남자의 침묵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남자를 이용한 겁니다. 남자는 이 미묘한 뉘앙스를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더 깊이 숨어버려요. 자, 이제 해결책인 심리 치트키 5단계 매뉴얼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는 정서적 거리두기입니다. 남자는 고무줄과 같아서 충분히 멀리 늘어났을 때 돌아올 그리움이 생깁니다. 연락하고 싶을 때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를 놓아주세요. 2단계는 신뢰의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당신이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이해해. 당신은 현명하니까 잘 해결하고 올 거야. 여유 생기면 연락해 라고 메시지를 보내세요. 이때 중요한 건 질문을 하지 않는 겁니다. 대답할 의무를 주지 않을 때 남자는 해방감을 느끼고 여러분을 신뢰하게 됩니다. 3단계는 나의 일상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없이도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일 때 남자의 사냥꾼 본능이 자극됩니다. 4단계는 그가 돌아왔을 때의 대응입니다. 짧은 연락이 왔을 때 절대 응징하지 마세요. 이제야 연락해 라고 쏘아붙이면 남자는 다시 숨어버립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밝게 맞아주세요. 동굴 밖이 안전하다는 걸 느껴야 완전히 나옵니다. 마지막 5단계는 복귀 후의 피드백입니다. 관계가 정상화되었을 때 비난이 아닌 나 전달법으로 연락이 안 될 때 조금 외로웠어. 다음엔 혼자 시간이 필요하다고 미리 말해주면 더 잘 기다려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부드럽게 제안하세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가 들어간 곳이 진짜 동굴인지 아니면 잠수 이별인지 구분해야 해요. 건강한 동굴은 최소한의 예고가 있고 기간이 2주를 넘기지 않으며 복귀 후 미안함을 표현합니다. 반면 아무 예고 없이 연락을 끊고 내 연락은 무시하면서 SNS는 활발히 하거나 2주 넘게 감감무소식이라면 그건 동굴이 아니라 도망입니다. 이런 남자를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드디어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네요. 결국 남자의 동굴은 당신을 밀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에게 더 멋진 남자로 돌아오기 위한 정비 시간입니다. 남자의 침묵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사랑은 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혼자 있을 권리를 존중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오늘부터 24시간 무반응 법칙을 실천해 보세요. 메시지를 멈추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며 주도권을 가져오세요. 여러분이 동굴문 앞에서 울며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돌아왔을 때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안전한 항구가 되어준다면 그는 평생 여러분 곁을 떠나지 못할 겁니다. 오늘 내용 중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회피형 인간을 공략하는 법에 대해 다뤄볼게요. 지금까지 심리 치트키였습니다. 오늘도 사랑 가득한 하루 되세요.